자, 그러면 우리 오늘 4단원에 2 해서 전기회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러 들어갑시다. 자, 전기회로에서 나오는데 이 전기회로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스프링 노트 드렸는데다가 같이 한번 해주세요. 전기회로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용어가 먼저 나옵니다. 전류란 무엇입니까? 전류란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전류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를 띠는 전하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란 전하의 무엇입니까? 흐름을 전류라고 해요. 전하, 즉 이때 말하는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예요. 음전,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 또는 뭐가 돼요? 전자가 돼요. 전자. 마이너스를 띠는 전하가 음전하고 음전하가 바로 누구다? 전자. 전자만 이동해요. 플러스는 절대로 이동 못해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전류의 기호는 무엇입니까? 전류의 기호예요. 전류는 인텐시티예요. 인텐시티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다? I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류의 기호는 I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류의 단위. 전류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과학에서의 단위는 과학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과학자의 이름에서 왔어요. 프랑스 과학자 앙페르를 기리기 위해서 앙페르에서 A를 가지고 왔는데 이 A를 갖다가 뭐라고 읽는다? 암페어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전류의 기호는 I. 전류의 단위는 뭘 쓴다? 암페어를 쓴다. 진짜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전류의 기호는 I,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하고 나와주면서 여기서 이제 갑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1암페어는 1000mA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단위할 수 있죠? 1mA는 1000분의 1암페어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단위환산. 단위환산 들어갈 거야. 그럼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인데 이 암페어가 밀리암페어로 주어지면 암페어로 단위환산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500mA 이러면 얼마다? 0.5A. 200mA 이러면 얼마다? 0.2A. 10mA 이러면 0.01A.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단위환산. 알겠죠? 그래서 암페어를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단위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전압 갑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즉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전압입니다 하고 나와주는데 전압은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 좋게요. 자, 그럼 전압을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압이고 이 전압의 기호는 무엇입니까? 전압의 기호는요 볼타지였어요. 볼타지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V를 가지고 와서 전압의 기호는 V입니다. 있죠? 그래서 I는 전류,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전압은 V. V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전압의 단위는 이탈리아 과학자로 최초로 건전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볼타예요. 그래서 전압의 단위는 V예요. 기호도 V, 단위도 V면서 볼타인데 뭐라고 읽는다? 볼트라고 읽어요. 미국식 발음으로 있습니다. 진짜 볼트요? 네. 그럼 게임이 나오는 볼트는 뭐죠? 그것도 볼트야. 그거 전압의 단위. 그것도 볼트야. 자,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으로 전압의 기호는 V, 전압의 단위도 V인데 전압의 기호는 볼타지에서 와서 V이고 전압의 단위는 이탈리아 과학자 볼타라는 과학자를 기리기 위해서 와서 볼트라고 해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은 건전지가 직렬로 연결되면 높은 전압을 할 거예요.
건전지가 직렬로 연결되면 어떤 전압을 얻는다? 높은 전압. 높은 전압을 얻는데 수명은 뭐예요? 짧아요. 건전지 수명은 짧아요. 그 다음에 건전지를 병렬 연결해요. 병렬 연결하면 전지 한 개의 전압하고 같아요. 그럼 병렬 연결했을 때는 전압은 낮아요. 낮은 전압인데 병렬 연결있는 개수만큼 수명이 길어집니다. 요런 것들이 전압에 들어가줘요 하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전기 저항이라고도 하고 저항이라고도 해요. 그럼 저항. 전기 저항을 줄여서 저항이라고 하면 돼요. 저항이란 무엇입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방해하는 게 저항이에요. 전류 또는 전압, 전류의 흐름을 저항단체, 반대하는 단체 똑같아요.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갖다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항의 기호는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기호하고 단위하고 아는 게 중요해요. 레지스턴스. 예. 레지스턴스에서 무엇을 가지고 온다? R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저항 단체 할 때 레지스탕스 뭐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R이라는 기호를 써요. 그리고 저항의 단위. 선생님, 예. 그런 표시에는 우리 정이 문제돼요. 예? 예. 뭐라고? 네. 자, 저항의 단위는 과학자, 독일의 과학자 옴. 옴을 기리기 위해서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어요? 옴이라고 읽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써요. 알겠죠? 옴이라고 해줍니다. 과학자의 이름이에요. 암페어도 과학자 이름, 볼트도 과학자 이름, 옴도 과학자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까지 연결하면 돼요?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거. 자, 그럼 옴이라는 저항의 단위로 쓰이는 옴이라는 독일의 과학자가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한 줄로 정리해 준 게 옴의 법칙이야. 한 줄로 정리해 준 게. 그래서 뭐라고 정리했는가 하면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죠. 전류 I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 V에 뭐하고? 반대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에 비례하고 무엇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누구에게는? 저항. R에 뭐한다? 정확해.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준다. 이게 옴의 법칙이에요. 유명한 거. 옴의 법칙이 제일 물리에서 중요한 기본입니다. 전하의 흐름인 전류 I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공식으로 적습니다. 그대로 적으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분차에 비례하고 분모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나와줘요. 그럼 기호로 적으면 전류 I는 얼분의 V입니다.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공식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변형이 들어갑니다. 전압 V는요, I 곱하기 R입니다. 저항 R은요, I분의 V입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면서 중3, 고1 물리 수능 볼 때까지 물리의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줄 겁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옴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림 3개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압과 저항은 뭐합니까? 물어봐요. 전압과 저항은 뭐합니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 이제 뭘 물어요? 전압과 저항은 뭐하니? 전압과 저항은 뭐하니? 하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봐요. 는을 기준으로 봅니다. 는을 기준으로 보면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전압은 저항에 뭐한다? 비례. 는을 기준으로 앞뒤 비례, 는을 기준으로 앞뒤 비례야. 아, 그럼 전류는 저항에 뭐한다? 비례합니다. 되겠습니까? 요까지가 기본이에요. 됐죠? 이게 어떻게 기본이 이게 있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이거 기본을 알아야 돼. 네. 자, 직렬, 병렬과 구성법 그려주시면 그거는 조금 이따 뒤에서 나와요. 나와요. 뒤에서 나와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전류는 뭐다? 전하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전류. 그럼 전류의 기호는 뭐다? I. 전류의 단위는 뭐다? 암페어. 자, 지금 외웁니다. 전류는 뭐다? 전하의 흐름. 전하의 흐름입니다. 전하의 흐름이 전류이고 전류의 기호는 뭐다? I. 전류의 단위는 뭐다? 암페어. 그 다음에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고 전압의 기호 뭐다? V. 전압의 단위 뭐다? V면서 볼트.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방해하는 정도, 저항 단체할 때 나오는 거 저항하다.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입니다. 그래서 R. 그리고 저항의 단위가 뭐다? O. 이 ohm이 단위가 바로 ohm의 법칙으로 나옵니다. ohm의 법칙이 뭐다? 위에 있는 전류, 전압, 저항을 한 줄로 정리해 준 거. ohm이라는 과학자가. 그래서 ohm의 법칙이 유명한 겁니다. 전류는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류는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에 비례해요. 그래서 전하의 흐름인 전류 I는 전압 V에 비례하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R에 뭐한다?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전압 V, 분자는 비례, 분모는 반비례. 그래서 I는 얼분의 V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기본. 요거 4개를 기본으로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전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예. 이거 찍은 동영상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요. 자, 전류는요, 무엇입니까? I입니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는데, 뭐라고 배웠습니까? 요게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볼록 튀어나오는 건전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전지의 여기가 무슨 극에 해당한다? 플러스 극.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무슨 극에 해당해요? 마이너스 극. 이렇게 해당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여기에 뭐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스위치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열고 닫는 아이.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가면 누가 하나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오마전과 이렇게 하나 연결돼 있어요. 오마전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전류의 방향을 배웠어요. 전류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게 전류입니다. 이렇게 배웠어. 자, 그럼 이제 칠판 봅니다. 어떤 친구가 대단한 친구가 있었어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간다. 전류는 그러면 이렇게 가요. 건전지 안에서 흐르는 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죠. 전류가 흘러서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전류는요 이렇게 흘러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흐르는 게 뭐다? 전류. 플러스에서 나와서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전류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입니다. A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전류는 항상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자, 그 다음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도선의 한 단면을 이렇게 잘라와. 자, 요 도선을 잘라와요. 요 도선을 잘라와서 뭐 합니까?
확대시켜요. 확대.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해요. 확대를 시켜요. 그럼 전선을 확대시키면 전선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쫙 크게 확대를 시켜요. 확대를 시켜서 보시면 이 안에 플러스를 띄는 아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플러스를 띄는 아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 플러스를 띄는 아이는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절대로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콩알만하게 생긴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자라고요. 얘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면서 뭐 합니까? 이동해요. 이동해요. 그럼 이동하는 건 누구다? 전자. 마찰 전기도 전자가 이동해서, 정전기 유도도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도 전자가 이동해서, 전부 다 전자가 이동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마이너스 전자는 아주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뭐해요?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뭐 하더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질서하게.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는 좋게 말하면 자유롭게, 나쁘게 말하면 무질서하게 움직여요. 전자는 자유롭게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는 뭐 합니까? 자유롭게 또는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위치를 딱 켜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똑같은 아이를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해서 스위치를 딱 눌러서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를 띄는 아이가 있는데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스위치를 딱 닫아. 꼬마 전기에 불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때 여기를 뭐라고 준다? C라고 두고 여기를 D라고 둘게요. 자, 얘가 C고 얘가 D였어. 그러면 무질서하게 움직였어. 근데 내가 전류를 딱 걸어주자. 걸어주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나옵니다. 이 전자가 무질서하게 움직이던 전자가 한 방향을 할게요. 한 방향을 합니다. 무질서하게 움직이던 전자가 뭘 한다?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전류가 흐르자 전자는 한 방향 또는 일정한 방향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전류가 흐를 때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항상 무슨 걸 물어 들어간다? 플러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갑니다. 얘가 바로 뭐가 돼요? 플러스입니다. 왜요? 전자가 들어오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전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는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요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오늘 시험 문제도 나올 겁니다. 요 그림 그대로 나와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는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전류가 흐를 때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첫 번째,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D에서 C.
D에서 C로 이동해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찾는 거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이동하. C에서 D로. 즉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이동해요. 그래서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뭐다?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로 갑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A 방향이죠. 그러면 전자는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니까 B 방향.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A 방향이 되는 거고, 전자의 방향.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요. 그래서 무슨 방향이 된다? B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그림 하나 볼 거예요. 요 그림 하나 보면서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갑니다. 따라서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은 뭐다? 반대.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뭐다? 반대.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반대 방향입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럼 여기도 봐. 전류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무엇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전류는 D에서 C, 전자는 C에서 D. 따라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하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1A는, 자, 전류의 단위 1A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을 1A라고 해요. 그래서 1A의 정의, 1A는 도대체 무엇이냐? 전류의 기호가 I고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인데 1A는 무엇입니까? 1A 녀석은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입니다. 1초 동안의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이 1A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물리를 배우면 1초 동안의 도선의 한 단면, 요이 딱 전류가 딱 들으면 1초 동안에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가 6.25 곱하기 10의 18개예요. 18쿨럼입니다. 그래서 18, 6 이러고 외우는데 그거는 아니어도 되고 1A의 정의만 알아두세요.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을 뭐라고 한다? 1A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선이 딱 정해져 있어. 출발선에서 준비 딱 했을 때 1초 동안에 뛰어나가는 학생의 수가 뭐다? 전하의 양이고, 그게 뭐다? 1A. 그죠? 그럼 그거를 숫자로 계산해 봤더니 얼마더라? 6.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지나갈 때 1A가 됩니다. 예. 그쵸? 근데 그 숫자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지금은 안 외워요. 나중에 물리할 때 외우시고, 우리는 뭐만 알아둔다? 1A의 정의가 뭐다?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입니다.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이동하는 양을 뭐라고 해요? 전하의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나오는 전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 답 좀 적어주세요. 자, 138쪽에 첫 번째 답. 전하의 흐름을 뭐라고 합니까? 전류라고 적어주세요. 전류. 자, 그럼 이제 1번 갑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적어줍니다. 전자의 이동. 전자의 이동 방향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 전자의 이동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건 전류.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이동 방향.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 전류의 이동 방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는 게 전자의 이동 방향이고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전류의 이동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있죠?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고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 기호 하나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A라고 적어봐요. 그 그림.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A라고 적어봐요.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선생님. 요 그림에서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A라고 적고요.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B라고 적어봐요. 선생님. 그 전류가 전하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전하의 흐름의 이동 방향인데 전자랑 전하랑 다른 거죠. 그렇죠?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화가 음전화이고 음전화가 전자라고 여기 알려줬잖아. 같다라고. 쓰라고 알려줬잖아. 마이너스 전화가 음전화이고 음전화가 전자라고 알려줬잖아. 저기에서. 네. 그쵸? 제일 처음에. 자, 그러면 거기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의 요 그림 있죠? 쌤은 CD를 알려줬는데 여러분 책에다 여기다 A, B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됐죠? 이렇게 적었죠?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A라고 적고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B라고 적어요. 적어 놓고 요 그림 옆에다가든 밑에다가든 적어요.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 B에서 A라고 적어요. 전자의 이동 방향. A에서 B입니다. 오늘 요거 똑같이 나와요. 여기에다 A라고 적고 B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그림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거 A,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거 B라고 적고 전류는 B에서 A로, 전자는 A에서 B로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의 답은 1A라고 적어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 즉 1초 동안 흐른 전하의 양을 뭐라고 한다? 1A. 예. 예, 전류를 썼어요. 자, 그래서 거기 1A의 정의는 1초 동안 흐른 전하의 양,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인데 도선의 한 단면을 뺐어요. 1초 동안 지나는 전하의 양. 그래서 1A는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 18, 625 이런 거 들어봤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전기 기호를 나타내는 걸 약속을 해요. 전류계는 전류가 암페어니까 암페어가 들어가 있으면 전류계야. 전압은 볼트니까 볼트가 들어가 있으면 전압계야. 건전지는 플러스가 길고 마이너스가 짧아. 그래서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이게 전지 하나야. 그럼 이제 전지가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면 돼. 여기에 뭐가 있으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직렬로 3개 연결돼 있다. 이 뜻이야. 그럼 병렬은 이렇게야.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뭐다? 병렬이야. 아, 직렬은 플러스 마이너스 3개. 병렬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로 3개. 이게 병렬. 위에 있는 게 뭐다? 직렬. 그래서 직렬로 연결된 거, 병렬로 연결된 거 이렇게 나옵니다. 전지. 그 다음 얘가 스위치예요. 스위치는 열고 닫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열고 닫은 거 열려 있어요. 그 다음 얘가 뭐다? 닫혀 있어요. 얘가 오픈. 얘가 온. 이게 스위치. 아, 닫혀 있다는 그림, 열려 있다는 그림. 자, 그 다음에 전구는요. 고마 전구는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거, 포켓몬 보물처럼 생긴 아이가 고마 전구예요. 그 다음 저항은 방해한 거. 왠지 거치면 돼요. 위아래로 3개씩. 3개씩 올라오고 3개씩 내려오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못 지나가고 왠지 내가 흐름을 방해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뭔가를 방해한다는 느낌이 저항인 겁니다. 그죠? 요렇게 전기기구의 기호를 봐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무엇으로 갑니까? 전하랑 고정 법칙은 원래는 사라지고 없는데 여기에
전화량 보존 법칙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전지로 먼저 가주세요. 몇 쪽 펴주는가 하면 140쪽. 140쪽 전지 펴주세요. 전지. 자, 140쪽 보시면 이겁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우리 책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 짧고 길게 이게 막불이야. 요거야.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무슨 연결이다? 직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렬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직렬 연결. 그래서 각 전지의 전압 외에 합과 같다. 전지 3개니까 1.5V면 합과 같다 거기에다 적어줘요. 얘가 1.5V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1.5V, 1.5V, 1.5V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하고 똑같아. 1.5 더하기 1.5 더하기 1.5하고 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 전지의 수만큼 전압이 증가합니다. 1.5V가 3개 있으니까 4.5.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건전지 3개 있으니까 전압은 첫 번째 전지의 전압 더하기 두 번째 전지의 전압 더하기 세 번째 전지의 전압으로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치?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다. 그럼 거기 옆에다 적어. 수명이 짧다. 얘는 굵고 짧게 살다가요. 높은 전압 빡! 주고 그냥 죽어요. 전지 하나 수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옆에다가 가로에서 수명은 짧다. 건전지의 수명은 짧다요. 자, 그 다음에 병렬 연결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책에서 병렬 연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아래로 쭉 연결돼 있어요. 전압은 같은 전지를 병렬한 경우 전지 한 개의 전압과 같다. 직렬은 1.5, 1.5, 1.5 더했는데 얘는 1.5, 1.5, 1.5 더하는 게 아니고 그냥 1.5야. 혼자야, 전압. 전압은 1.5V밖에 안 돼. 그래서 전압은 얼마? 1.5V라고 적어주면 되고 단지 수명이 몇 배를 길어진다. 병렬로 3개 연결하면 수명이 3배 늘어나. 병렬로 4개 연결하면 수명이 4배 늘어나. 그래서 전지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수명이 길다는 게 장점.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높은 전압을 얻으면서 수명을 길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건전지 2개 끼우고 2개 또 뭐 하면 돼요? 병렬로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합니까? 1.5V보다 높아요. 3V이고 수명은 2배 길어집니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하는 거, 직렬로 연결하는 개수를 증가시키고 병렬로 연결해 주는 게 높은 전압의 오래 씁니다. 그러면 그냥 높은 전압을 얻는다. 직렬로 짝짝짝. 그냥 오래 쓰고 싶다. 병렬로 한 개씩만 연결. 2개 연결도 되고 3개 연결도 돼요. 그래서 전지의 수에 따라 전압이 높아집니다. 직렬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전지의 수에 관계없이 전압이 일정합니다. 병렬 연결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게 높은 전압을 얻는 거, 그 다음에 높은 전압은 얻지 못하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 얻는 겁니다. 하고 봐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류에 대해서 됐어요. 제가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이 전류와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을 한번 펴주십니까? 그러면 144쪽 한번 펴보실래요? 자, 제가 지울 동안 144쪽에 1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1번. 1번만. 네. 도선이 뭐예요? 전선. 선. 전선이 도선이잖아. 물어봤어요. 미안. 전선이나 도선이나 같은 말인데 안 들어봤구나. 초등학교 때 했을 건데. 내가 왜 미안만 2번이죠. 맞아. 우리 초등학교는 왜안 하는 거지? 설마 안 알려주실 리는 없는데? 진짜 저는 직렬 병렬 때는 학교를 안 가가지고 얘안 들었대요 지금. 얘는 모르는데. 우리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거.
기본적으로. 근데 신경이 생겼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1번. 그림은 어떤 전기회로에 나타낸 것입니다. 전구에 불이 켜진 이유는요. 전선, 도선을 따라 전하,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틀린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거 틀릴 거는 없으니까. 이거 몰라서 틀렸습니다. 이러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전하량 보존 법칙 설명하고 전압으로 갈게요. 자, 보세요. 전하량 보존 법칙 나와요. 자,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 건전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릴게요. 건전지가 무엇으로 연결돼 있습니까? 직렬로 연결돼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고마 전구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스위치를 뭐 합니까? 닫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직렬 연결이야. 직렬 연결일 때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와. 전류는 요렇게 흘러. 요렇게 흐르는 게 전류.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전류야. 그럼 실제로 전자는 어떻게 이동합니까? 실제로 전자는 이렇게 이동해.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게 전자야. 전자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본다? 전하량을 보는 거야. 전하량. 전하. 마이너스 전하의 이동량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꼬마 전구를 통과하기 전과 꼬마 전구를 통과한 후 전자의 개수, 전하량은 어떠니? 하고 묻는 거야. 꼬마 전구를 통과하기 전과 통과한 후에 전하량은 어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얘들아 보세요. 칠판 한번 봐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물레방아를 한 바퀴 돌려. 물레방아를 한 바퀴 돌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와. 그러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 자, 흐르는 물의 양. 물레방아를 돌리기 전 물의 양과 물레방아를 돌리고 난 후에 물의 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레방아를 돌리기 전에 물의 양과 물레방아를 돌리고 난 후에 물의 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물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이 물의 양이 뭐다? 전하의 양. 전하의 양. 이 물의 양이 뭐다? 전하의 양. 전하의 양. 그래서 물레방아를 돌리기 전이나 돌리는 건 물의 양이 변함이 없어요. 즉, 전하가 꼬마 전구에 불을 켜고 키로 들어가기 전이나 나오는 거나 전하의 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이 꼬마 전구에 불을 킵니까? 바로 이 높이차. 물의 높이차. 물의 높이차. 물의 높이차가 작으면 물레방아가 천천히 돌아갈 것이고 물의 높이차가 크면 물레방아가 빨리 돌아갈 것이야. 이 물의 높이차가 바로 뭐예요? 수압. 그 수압이 바로 뭐예요? 전압. 전압이야. 전압에 의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왔지 물의 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은 A. 꼬마 전구를 통과하기 전 전하의 양과 꼬마 전구를 통과한 후 전하의 양은 항상 어떻다? 같다. 전하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야. 전하량 보존 법칙.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주머니에 10만 원을 넣고 외출을 했어. 외출을 했는데 뭐예요? 계속 걸어다니면서 10만 원을 안 쓰고 그냥 눈으로 쇼핑만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집에 왔을 때 돈 10만 원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말도. 근데
뭐 내가 쓰지 않으면 그 돈은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썼어. 20만 원이 되면 얼마 좋겠어. 사람들이 안 쓰고 살겠죠.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썼는데 5만 원을 줄어요. 그럼 사람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 전화량도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따라서 보마 정도를 통과하기 전에 전화량이나 보마 정도를 통과한 후 전화의 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에 있는 전화량, A의 전화의 양, A의 전화량과 B의 전화량은 항상 어떻다?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됐죠? 통과하기 전이나 통과한 후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나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얘나가 가지고 있다가 얘중이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그래도 10만 원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죠. 손을 거쳐서 이동했지만 10만 원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전화의 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합니까? 얘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여기에 고마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고마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스위치 이렇게 있겠죠? 스위치 이렇게 있고 여기도 스위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봐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전화의 양, 여기에 들어있는 전화의 양과 얘를 막 통과해온 전화의 양, 얘를 통과해온 전화의 양과 여기에 전화의 양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자, 그럼 이제 얘가 혼자 먹었을 때 들어가고 나오는 게 똑같으면 돼. 둘이 나누어져 있어. 나누어져 있어?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 전화의 양을 줬다? 그럼 준 만큼 나와야 돼. 아, 그럼 A하고 D는 같아야 돼. 들어간 만큼 나와야 돼.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되는데 나누어졌어. 나누어진 걸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내가 예를 들어 10이라는 전화량을 줬어? 나오는 거 10이야. 그럼 얘가 나누어 가졌어? 7을 가졌어? 얘가 3을 가지고. 얘가 5를 가졌어? 얘가 5를 가지고. 아, 그러면 전화의 양은 병렬로 나누어지면 더해주면 되고 직렬일 때는 들어간 거 그대로 나오면 돼. 직렬일 때는 들어간 거 그대로 나오면 되고 병렬일 때는 들어가고 나는 게 똑같은데 나누어진 걸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전화량 보조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직렬, 병렬. 됐죠? 그래서 전화량은 직렬일 때는 들어간 거 나온 거 똑같고 병렬일 때는 들어가서 나오는 거 똑같은데 나누어진 걸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전화량 계산. 전화량은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게 전화의 흐름, 전류예요. 전화가 흘러요. 그럼 전화의 흐름이 전류야. 전류 곱하기 무엇입니까? 내가 전류 얼마나 흘려줍니다. 그런 시간. 전화량 구하는 것은 아까 했어요. 전류는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화의 양이고 전화량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흐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전화량의 단위 기호 이렇게 나오는데 공식 정리해 줄게요. 자, 공식을 한글로 씁니다. 전화량은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가 전류야. 전류의 세기가 전류입니다. 곱하기 흐른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공식으로 썼으니까 기호로 쓸게요. 전화량 Q는 전류 I 곱하기 흐른 시간 타임이에요. 전화량 Q는 IT. 타임이니까 T예요. 자, 그럼 이제 단위는 전화량은 쿨롱의 법칙을 발견한 쿨롱을 그리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단위는 C예요. C라고 쓰고 쿨롱인데 쿨롱이라고 읽어요. 쿨롱. 그 다음 전류의 단위는 프랑스가 아까 앙페르를 그립니다. 앙페르인데 암페어라고 읽어요. 시간의 단위는 세크예요. 이 새끼 저새끼 할 때 세크 초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량 구하는 공식은 뭐다? 카스. 모 회사 비어 광고에 나오는 거 있죠? 젊음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전화량 구하는 공식은 뭐다? 카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1쿨롬은 1A 곱하기 1초예요.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르면 1쿨롬입니다. 1A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르면 60쿨롬이에요. 가세요. 자, 1A의 전류가 1분 동안 흘러요. 그러면 몇 쿨롬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단위 환산 해주세요. 1A는 1분은 60초입니다. 그래서 답 얼마? 60쿨롬입니다. 이렇게 돼요.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르면 1쿨롬. 1A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르면 60초로 바꿔서 60쿨롬입니다. 하고 해주는 게 전압입니다. 예. 이거 공식 시험에 나오는 아니? 이거 공식은 안 나와요. 진짜 너무.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8쪽에 갑니다. 전하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하량이라고 적어주세요. 전하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을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쿨롬을 씁니다. 그럼 이제 전하량 Q는 IT라고 되어 있죠? 전하량의 단위가 나와 있어요. 전하량 쿨롬은 전류의 세기 암페어 곱하기 무엇이다? 흐른 시간 뭐다? 세크야. 그리고 기호는 거기 옆에 있어요. Q는 IT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Q는 IT입니다. 나와 있는 게 전하량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흐른 시간입니다. 그럼 이거 C는 AS, 즉 가스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전하량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흐른 시간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하량 보존 법칙은 전하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건데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의 세기가 들어간 양이나 나온 양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회로다? 직렬회로. 직렬. 그래서 첫 번째 꼬마 전구에 들어가는 전류. 꼬마 전구가 여기에 하나 있어요. 꼬마 전구 이렇게 하나 있고요. 또 꼬마 전구 이렇게 하나 있고요. 꼬마 전구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꼬마 전구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꼬마 전구를 들어가기 전에 뭘 측정해요? 전류를 측정해요. 꼬마 전구를 통과한 후 전류계를 측정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꼬마 전구를 통과한 후 또 전류계를 측정을 해요. 자, 전류계가 바로 암페어예요. 암페어가 들어가 있는 전류계를 측정을 해. 꼬마 전구를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1암페어였어. 그럼 이 꼬마 전구를 통과한 후에도 1암페어. 두 번째 꼬마 전구를 통과한 후에도 1암페어. 전류값은 어떻다? 똑같다. 뭐요? 첫 번째 꼬마 전구를 통과하든 두 번째 꼬마 전구를 통과하든 전류의 값은 항상 같은 게 무슨 연결이다? 직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병렬 연결이에요.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아까 알려준 거.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나누어지기 전에 전류계를 이렇게 가져다 놨어. 나누어지기 전에 전류계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그럼 여기에 꼬마 전구 하나 있어요. 얘를 통과한 다음에 전류계. 여기도 꼬마 전구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얘를 통과한 다음에 전류. 그 다음 이게 다 합쳐져서 다시 나왔을 때 전류계의 전하량이 어떤지 보는 거야. 자, 그럼 요거 통과하기 전을 A라고 둡시다. 나누어져서 통과하는 걸 BC라고 둡시다. 그 다음 다 통과해서 나오는 걸 D라고 하면 항상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 같아.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 같아. 같은데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나누어진 걸 뭐해라? 더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들어가는 게 I1이에요. 그 다음 나누어진 게 I2, I3야. 그 다음 다시 나온 게 I4야. 들어가고 나오는 건 똑같은데 나누어진 건 뭐 해주면 돼요? 더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 내용이 병렬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병렬. 이렇게 해주시면 전하량은 끝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하량에서 크게 어려운 거는 있다 없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럼 전화량은 나누어지기 전과 나누어진 후에 전화량이 항상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량 계산해 주는 겁니다 하고 나와줘요. 자, 그럼 이제 144쪽 잠시 봐주세요. 문제에서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144쪽 봐줍니다. 자, 144쪽에 3, 4, 5번을 풀어줍니다. 3번, 4번, 5번. 이게 전화량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전화량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3번에다가 공식 적어요. 3번에다 뭐라고? 카스. 이렇게 적어요. 카스. 전화량은 카스. 딱 적어주세요. 자, 그럼 딱 적어놓고 나니까 암페어래. 그럼 문제에서 300mA니까 암페어로 바꿔라 0.3A 딱 적어요. 카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10초래. 10초는 뭐겠어요? 10세크겠죠? 그럼 이제 전화량 구하랍니다. 그대로 구하나. 단위 환산했는 거 0.3A 곱하기 10초니까 쿨롬은 얼마다? 3쿨롬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어려운 거 없어요.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보러 갑니다. 자, 4번. 어떤 전기에 의해 2분 동안 120쿨롬의 전하가 흘렀을 때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입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적어. 카스. 이렇게 적어. 카스 적어 놓고 가요. 120쿨롬이래. 그럼 그 자체 그대로 적어. 120쿨롬은 암페어. 몇 암페어인지 몰라. 암페어에다 X라고 적어. 곱하기. 세크야, 세크. 그런데 몇 분이래? 2분이래. 그럼 난 이것만 하면 돼. 2분은 몇 초다? 120초. 맞죠? 2분은 120초죠?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120세크. 놓고 나니까 X는 얼마 나오면 돼요? X는 얼마 나오면 된다? 1암. 답. 1암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니다. 5번 보시면 직렬이야. 직렬일 때는 꼬마 전구가 이렇게 하나 있어. 꼬마 전구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들어가는 전류나 나오는 전류는 어떻다? 항상 같다. 그럼 가는 얼마야? 2A. 끝.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 똑같아. 가는 2A야. 자, 그 다음 이제 나는 이렇게 나누어졌어. 꼬마 전구 첫 번째 있는 아이가 전류계가 이렇게 있어. 전류계가 있는데 얘가 2A. 2A래. 그리고 여기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전류계가 있어. 전류계가 있는데 얼마인지는 몰라. 모르는데 나왔어. 얘가 나와서 합쳐진 전류계. 나와서 얼마래? 7A래. 그럼 나는 거 7A는 뭐 해준대요?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2A 더하기 나 해주면 돼요. 합쳐준 게 나온다고 해요. 합쳐준 거. 그러면 나는 얼마 들어가면 답이 되겠어요? 그대로 5A. 자, 그럼 가는 2A, 나는 5A.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뭡니까? 전화량입니다. 그럼 전화량 계산하는 거 굳이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8번, 9번 하고 7번 한번 볼게요. 7, 8, 9번 봐주십시오. 자, 7번. 7번에서 전류가 전구를 통과하여 불이 켜지고 빛에너지를 방출하더라도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 전류계 갖다 대면 되죠. 꼬마 전구 앞뒤로 전류계 갖다 대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럼 몇 번이 답일까요? 네. 몇 번이 답일까요? 7번. 꼬마 전구를 들어가기 전에 전류계 갖다 대고 꼬마 전구를 통과한 후 전류계 갖다 대니까 답은 몇 번이 맞겠어? 5번이. 요 5번 고르기 바로 5번에 있는 가항을 찾으라는 거야. 5번의 가항을 7번의 5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8번 갑니다. 전하의 양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전하의 양이 늘거나 줄지 않고 항상 원래의 양 그대로 유지하는 걸 무슨 법칙? 전화. 네,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제 제가 칠판 지울 동안 9번만 계산해 보세요. 칠판 지울 동안에 9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두 개를 동시에 물어봐요. 나누어졌을 때 어떻게 구해주는가 그거하고 정말. 자, 그럼 145쪽에 9번 볼게요. 9번 보시면 자,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져서 이렇게 합쳐집니다. 합쳐지면서 나와주는데 여기에 고마 정도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무엇입니까? 여기에 고마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계가 있대. 여기에 고마 전구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계가 있대. 여기에 고마 전구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계가 있대. 있으면서 어떻게 돼 있는 건 얘가 가래. 이 전류계가 가래. 그리고 얘가 가래. 얘가 가래.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알면 돼요? 다를 더해주는 게 뭐하고 같다? 다하고 같은데요. 나누어진 걸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전구 가나다에 흘러들어간 전류의 양을 측정하려고 연결했어요. 나에 몇 암페어로 주어진다면 여기에 2암페어래. 여기에 5암페어래. 자, 그러면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전하량은 가스. 이렇게 적어놔. 가스라고 적어놓고 자, 여기에 가에서의 전하량 물어봐. 그럼 나누어진 걸 더해주니까 얘는 얼마야? 7암페어. 그럼 이제 여기에다 7암페어 적어줘. 곱하기 얼마 동안 흘려줬다라고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5초 동안. 그럼 5섹. 그럼 답은 7로 35킬로. 그래서 답은 얼마다? 35킬로미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화량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쉬는 시간 드리고 전압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쉬시고 전압 들어갑시다. 네, 여기서 진짜 싫어. 그럼 이제 전압과 우리 전류계 전압계로 들어갑니다. 자, 전압이란 무엇입니까? 보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걸 물의 흐름과 같이 비교합니다. 요거는 오늘 시험 문제도 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인 전압과 물의 흐름을 비교합니다. 자, 요거는 나오니까 지금부터 하면은 아마 틀리지 않고 문제 그대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게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지에서 전류가 흘러갑니다. 전지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고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끔 해요. 고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끔 하면서 여기에서 얘를 열고 닫는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전지가 있어요. 전지가 있으면서 전지가 이렇게 전하가 흘러가는 얘가 누구입니까? 하면 전선이다. 전선이 도선이야. 도선. 그리고 이 고마 전구가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얘가 무엇입니까? 스위치야. 스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전지에서 나온 건전지의 전압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해줘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의 흐름에서 전지에 해당하는 게 누구입니까? 펌프야, 펌프. 자, 내가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부어올려요. 자,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부어올립니다. 물을 부어올리면 여기에 물이 이렇게 갖춰져 있겠죠? 이렇게 물이 부어올려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 넘쳐요.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면서 뭐합니까? 물레방아를 돌려줘요. 자, 이렇게 생긴 물레방아를 돌려줍니다. 물레방아를 돌려주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럼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여기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쏠릴 때 물이 이렇게 흘러서 흘러가겠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이 이렇게 있을 때 펌프로 물을 올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올렸던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려요. 다시 내려와요. 펌프로 물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수도꼭지처럼 밸브. 자, 그럼 여기서가요. 물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에서 전지는 건전지는 뭐에 해당합니까? 물의 흐름에서 펌프에 해당해요. 펌프. 그럼 전류가 흐르는 전선. 도선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여기에서 바로 파이프라고도 하고요. 수도관이라고 해도 돼요. 수도물이 나오면. 그래서 파이프 또는 수도물이 흐른다고 하면 수도관이라고 해도 돼요. 수도관. 자, 그 다음에 전구.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물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크고 닫는 스위치는 바로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뭐가 되겠어요? 밸브. 수도꼭지. 밸브도 되고 수도꼭지도 돼요. 수도관이 나오면 수도꼭지. 열고 닫는 거. 수도꼭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류의 흐름.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 게 바로 뭐가 흐르는 거하고 똑같다? 물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나와요. 뭐가 나온다? 내가 건전지를 직렬로 3개 연결할 수도 있고 병렬로 3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전지를 연결해서 나오는 전지의 압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전압이에요. 전압. 전압이 뭐에 해당합니까? 수압. 수압이 바로 뭐다? 물의 높이차. 물의 높이. 이거. 이 높이차. 물의 높이차가 크면 클수록 수압이 커서 물레방아가 빨리 돌아가고 물의 높이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압이 작아서 물레방아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 수압이 바로 건전지의 전압에 해당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오늘 바르게 연결되는 건 찾는 문제 냈습니다. 바르게 연결된 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책에다가 답 적어주시면 돼요. 물레방아는 뭐에 해당한다? 첫 번째 답 전구라고 적어주세요. 전구. 그다음 밸브는 뭐에 해당한다? 스위치라고 적어주세요. 그다음 물의 흐름은 뭐에 해당한다? 전류의 흐름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다음 파이프는 뭐에 해당한다? 전선 또는 도선. 전선하고 도선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 펌프는 뭐에 해당한다? 전지에 해당합니다. 펌프는 전지. 그 다음에 수압. 물의 높이차인 수압은 뭐에 해당한다? 전압. 물의 높이차가 전압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물의 높이차가 전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물의 높이차. 물의 높이차 수압이 전압에 해당합니다 하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거 찾는 문제 하나 냈습니다. 이거는 점수 주려고 냈어요. 점수 주려고 냈는 거니까 틀리지 말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복습하는 의미로 바로 갈게요. 여러분 교재 몇 쪽 펴주신다면요? 174쪽 펴주세요. 174쪽. 자, 21번 그림 나올 거예요. 74쪽이요? 예, 174쪽. 21번. 자, 174쪽에는 21번 그림 나옵니다. 그럼 A에다 적어줍니다. A가 바로 전자, 폭발하는 전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극이라고 적어줍니다. A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B가 전자가 들어오니까 무슨 극? 플러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묻습니까? 전류의 방향을 써달래요. 전류의 방향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B에서 A. 이게 21번 답인데 오늘 공부를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 적어놔요. 전자의 이동 방향.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디입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갑니다.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은 항상 뭐라는 거 꼭 기억해라. 반대. 그리고 누구만 이동해요? 전자. 플러스. 큰 동그라미는 절대로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큰 동그라미는 플러스라서 절대로 이동 안 해요. 전자만 이동해요. 자, 22번 여러분이 답 따라주세요. 네모 상자에 넣어주시면 돼요. 쓰면 답이. 전기 회로에서 물의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전지는 뭐에 해당한다? 전지는 뭐에 해당해요? 펌프. 외우셔야 돼요. 전지는 펌프에 해당합니다. 물을 돌리는 펌프. 전구는 뭐에 해당해요? 전구는 물레바. 어떻게 저걸 가려야지? 여기서 지금 설명해 줬잖아. 연결하라고. 그 다음에 전류는 뭐에 해당한다? 물의 흐름. 전류의 흐름은 물의 흐름입니다. 쓰면서 외우세요. 그 다음 스위치는 무엇에 해당해요? 이 그림에서는 수도꼭지. 밸브 수도꼭지입니다. 자, 수도관. 그 다음에 도서는 뭐에 해당해요? 수도관. 얘처럼 파이프 밸브로 나올 수도 있고 수도꼭지 수도관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23번 보세요. 23번은 보시면 전하량 보존 법칙이야. 전자는 기억,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전구를 밝히는 일을 하면서 소모되어 사라진다. 아니요. 체크하세요. 니은 틀렸어요. 소모되지 않는다. 소모되어 사라진다 체크하고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붙여주세요. 23번에다 니은이 틀렸습니다. 소모되지 않는다.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꼬마 정보를 통과한 전이나 통과한 후가 어떻다? 같다. 디귿 체크하시고 전류의 세기는 A와 B에서 같다. 같다. 통과하기 전에는 통과한 후가 같다. 그럼 21번, 22번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류계와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압계에 대해서 수업할게요. 자,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게 뭐다? 전류계.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게 뭐다? 전압계.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로 4개 중에서 4번째 나올 거예요. 요게 9번에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10번이 전류계와 전압계야. 자, 교재는 몇 쪽입니까? 하면 139쪽입니다. 전류계와 전압계. 자, 전류계와 전압계 정의는 쉬워.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전류계야. 전류계는 전류의 세기를 뭐합니까?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전류계야. 전압계는 전압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측정합니다. 그럼 끝났어. 전류계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 전압계는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전류의 단위 암페어로 나타냅니다. 전류계는 암페어. 전압계는 볼트. 이렇게 쓰면 돼요. 직류형. 교류형이 아니고 직류형입니다. 밑에 이렇게 직선을 끄면 직류형이고 이렇게 쓰면 교류형이야. 교류형 우리 콘센트하고 똑같다. 콘센트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냥 꽂는 거야. 그런데 직류는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꽂아주는 거야. 자, 그럼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합니까? 요것만 기억해요. 회로의 직렬 연결. 전류계는 무슨 연결? 직렬 연결.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입니다. 공부하세요. 전류계는 지랄지랄. 그러면 직렬 연결 전류계 되겠죠? 되겠죠? 전류계는 뭐다? 지랄지랄.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연결합니다. 그럼 전압계는요? 회로에 무슨 연결합니까? 하고 물어요.
전압계는 회로에 무슨 연결해라? 병렬 연결하세요. 전압계는 무슨 연결한다? 병렬 연결. 그래서 전류계가 직렬 연결입니다. 전류계는 지랄지랄. 전류계를 지랄지랄했는데 전압계도 직렬하면 병신. 알겠죠? 그래서 전압계는 뭐다? 병렬 연결입니다. 자, 기억해요. 오늘 문제 풀 때 전류계는 회로에 무슨 연결? 지랄지랄. 직렬 연결이에요. 전류계를 지랄지랄해서 직렬 연결했는데 전압계를 직렬 연결하면 병신. 그래서 전압계는 무슨 연결? 병렬 연결. 되겠죠? 외워요. 지랄지랄만 기억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명화상학 수업에서 지랄지랄을 기억하는데 지랄지랄이 뭔지를 몰라. 그럼 큰일 나. 전류계를 직렬 연결. 전류계를 직렬 연결하고 알려줬는데 전압계를 직렬하면 뭐다? 병신. 그래서 전압계는 무슨 연결이다? 병렬 연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전류계는 전지에 정구나 저항 없이 직접 연결은 안 돼요. 전지에 정구나 저항 없이 직접 연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전지에 직접 연결됩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전류계는 지랄지랄도 직접 연결하면 안 돼. 근데 전압계는 중심 직접 연결해도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정리하시면서 공통점은 무엇일까? 요게 차이점이야. 요게 전류계와 전압계의 차이점이야. 그럼 전류계와 전압계의 공통점은 첫 번째, 전류계와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 전류계와 전압계의 한 개밖에 없어요. 빨간색. 전류계와 전압계의 무슨 단자는?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돼요. 반대로 연결하면 바늘이 0에서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전류계와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반드시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류계와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값을 몰라요. 측정 값을 모를 때. 값을 모를 때 요걸 중요해요. 마이너스 단자는 어떤 값? 큰 값 또는 최대값. 큰 값부터 뭐해라? 연결. 큰 거에서 점점 줄여가야 돼요. 작은 거에서 연결하지 마시고 큰 값부터 연결해서 해주시고요. 세 번째, 마이너스 단자를 기준으로 읽어줍니다. 마이너스 단자를 기준으로 전류와 전압을 읽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항상 큰 것부터 연결합니다. 그럼 여러 문제 교재 보시면 이렇게 I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옛날 실험용이에요. 실험용이라서 여기에 플러스 단자는 이렇게 빨간색 하나밖에 없어요. 플러스 단자는. 자,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보시면 얘가 5A야. 얘가 500mA야. 얘가 50mA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이제 내가 플러스 단자를 무엇에 연결한다? 전지가 이랬으면 플러스에 연결해줘. 플러스에 연결해줘. 자,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단자를 내가 5A에다 연결했어. 5A에다 연결했어. 자, 그럼 이제 바늘이 여기 있어. 전류계니까 암페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가 0이에요. 0. 그럼 여기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 이렇게 내려가.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자. 여기에 있던 바늘이
자, 이렇게 0을 가리키는 바늘이 움직여. 0을 가리키는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를 가리켜. 이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를 이렇게 왔어. 자, 그럼 답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단자가 5A에 연결돼 있어. 그럼 나는 5에서 읽어준 거야. 5, 4, 3. 따라서 답은 3A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단자를 여기다 연결했어. 500에다 연결했어? 그럼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뭐가 있는 거야? 100, 200, 300, 400, 500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5A를 기준으로 읽으면 안 돼. 내가 마이너스 단자를 500에다 연결했으니까 뭐? 500, 400, 300. 따라서 마이너스 단자를 500mA에 연결하면 답은 얼마가 돼야 된다? 300mA. 바늘은 그대로 있어. 바늘은 그대로 있는데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에 연결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마이너스 단자를 50mA에 연결했어.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50, 40, 30, 20, 10, 0이라고 돼 있어. 그럼 얼마를 기준으로 읽어라? 50. 50mA를 기준으로 5, 4, 3. 답은 얼마다? 30mA입니다. 자, 똑같은 바늘인데 5A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5, 4, 3에서 4A. 똑같은 바늘인데 500mA에 연결되어 있으면 500, 400, 300에서 300mA. 똑같은 바늘인데 50에 연결되어 있으면 50, 40, 30에서 30mA. 즉 누구를?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가 5A냐? 500mA냐? 50mA에 따라서 답이 어떻게 된다? 똑같은 바늘이라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전압계도 어때? 똑같이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읽으러 갑시다. 전류계와 전압계.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아이 봅니다. 첫 번째,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하고 값을 예상할 수 없을 경우, 즉 측정 값을 모를 때 마이너스 단자는 가장 큰 단자. 보기 줄 거예요. 가장 큰 단자, 큰 값, 최대값. 가장 큰 단자, 큰 값, 최대값 적어놓으세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공통점. 그럼 차이 있죠? 전류를 측정하려는 부분에 직렬로 연결한다. 직렬에다 동그라미 쳐요. 지랄이니까 답 적어주세요. 직렬에다 동그라미 치고 답 전류계라고 적어주세요. 위에 네모상자 회색에다가 전류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하려는 부분에 무슨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에다가 전압계. 그리고 전압계는 전지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압계. 요거 두 개. 전지에 직접 연결할 수 있고 병렬 연결하는 건 전압계. 전압계. 직렬로 연결합니다. 직렬로 연결하고 직접 연결하면 안 돼요. 애 고장나요. 직접 연결 안 되고 직렬 연결하는 게 전류계. 자, 그럼 이제 밑에 그림 봐요. 전류계는 암페어라고 되어 있고 전압계는 볼트라고 되어 있어. 바탕에. 자, 전류계는 5A, 50mA, 500mA 세 개가 있고 전압계는 30V, 15V, 3V가 되어 있어요. 30V, 15V, 3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그림 봐요. 내가 마이너스 단자를 500mA에 연결했대. 그럼 500을 기준으로 읽어라. 500, 400, 300. 그래서 답은 얼마? 300mA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읽어주는 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가셔서 몇 쪽 한번 펴주십니까? 하고 보면 144쪽 문제 한번 펴주세요. 자, 144쪽에 2번 문제 한번 봐요. 2번 문제. 전기회로에 전류계를 연결했더니 보기 쉽고 전류계. 전류계를 연결했더니 바늘이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게. 자, 바늘이 오른쪽으로 가야 전류를 측정하는데 왼쪽으로 갔어. 그럼 이 친구가 거꾸로 연결합니다. 플러스 단자를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되는데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플러스에 거꾸로 연결하면 바늘이 왼쪽으로 가. 그러면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로 연결했다는 거. 답 몇 번? 5번. 5번입니다. 잘못 연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6번 문제 보세요. 자, 내가
마이너스 단자를 500mA에 연결했다. 거기 줄 거. 마이너스 단자를 500mA에 연결했다. 500. 자, 그럼 이제 그린가요? 500에서 읽어준대요. 500, 400, 300, 200. 100과 200의 딱 절반이니까 얼마다? 150mA. 0.15A가 딱 적어요. 자, 전화량 물었네요. 카스. 이렇게 적어요. 카스. 아까 했던 거. 자, 그럼 전화량이 3쿨롬이래. 암페어 몰라. 암페어 0.15A래. 몇 초 동안 흘렀습니까? 세크를 X. 그러면 X는요? 하고 물어봐요. X는 0.15분의 3이니까 15분의 300이 되겠죠? 각 얼마? 2. 10초. 요거 20세크 해주시면 돼요. 20초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류계 전압계 1로 들어갈게요. 교재 몇 쪽 펴주시는가 하면요. 175쪽 뭐죠? 펴주세요. 자, 얘는 그림에서 0보다 작은 왼쪽으로 돌아갔다. 왼쪽으로 돌아가서 전압을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럼 문제의 해결 방법은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바꾸어 연결한다.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바꾸어 연결한다. 잘못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176쪽 보세요. 요렇게 읽어서 밥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갑니다. 25번 같은 문제를 냈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회로에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30V 줄 거야. 마이너스 단자가 30V야. 그럼 이제 1고로 가. 15에서 읽으면 안 돼. 3에서 읽으면 안 돼. 그럼 가운데 있는 30에서 읽어. 자, 30에서 읽어주면 얼마 나와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숫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숫자가 15도 있고 30도 있고 3도 있죠. 근데 15. 문제에서 30V를 선택했으니까 답은 15V. 그렇지. 전압은 15V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전류로 갑니다.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를 5A 연결할게요. 5A 줄 거. 그럼 이제 500이 있고 5가 있어. 그럼 500은 읽을 필요 있다 없다? 됐다. 없다. 그럼 5에서 가는 거야. 5, 4, 3, 1.5. 1. 그럼 얘는 몇 암페어다? 1.5 암페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전류계 전압계 읽어주는 방법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전류계는 몇 암페어, 전압계는 몇 볼트 이런 거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읽어야 문제를 뭐 해야 됩니까? 풀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시험을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 교재는 145쪽 한번 펴보세요. 145쪽에 전류계 전압계 나오는 거에 해당하는 문제, 전압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145쪽 한번 봐요. 10번.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류의 세기에 관계없다 아니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관계없다 아니고 비례한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답이에요. 그 다음에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높은 전압. 직렬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는 플러스 극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끼리 연결하는 게 병렬. 이거 플러스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플러스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플러스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무슨 연결이야? 이게 병렬이잖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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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병렬. 그 다음에 전지를 병렬로 연결할 때 전체 전압은 전지 한 개의 전압과 같아요. 병렬로 연결할 때. 자, 11번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류계는 회로의 질량. 전압계는 회로의 병렬. 답은 1번이에요. 전류계는 전지에 직접 연결해도 된다. 전류계는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적어요. 그 다음 전압값을 모를 때 가장 큰 마이너스 단자. 값이 가장 큰 마이너스. 가장 큰으로 고쳐주세요. 그 다음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다라고 고쳐주죠. 그리고 전압계는 마이너스 단자가 3V, 15V, 30V.
마이너스 단자가 50mA, 500mA, 5A로 두세 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단자가 두세 개 있고 플러스 단자로 only one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되죠? 요렇게 해서 봐주시면서 전류계는 회로의 직렬 연결 전, 합계는 회로의 병렬 연결입니다 하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요까지 했고요. 혹시 저번 시간에서 수령 한번 풀어보라는 거 했는 것처럼 요렇게 공부하는 거 오늘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요까지입니다.